반갑습니다. 전홍평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짧은 시정질의 시간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시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해양항만수장 정규영입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 사업에서 창원시는 현재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11월 7일 1심 판결 패소 후 30일 후인 12월 8일부로 사업 시행자를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근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창원시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각하와 기각으로 판결된 재판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피해가 큽니다. 현재 그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1,500억에서 2,40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 3분의 1을 우리 시가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우리의 두 배인 약 1,000억에서 1,600억 정도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시행자 지위가 상실되면은 토지를 조정원가로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자청은 이 사업을 관리할 선량한 의무가 있고 경상남도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사업을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공모,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공사감독 부분 등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는 거기에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피해 어민의 생계대책을 주 업무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업이 시행이 취소가 되면은 우리 시 재정과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의 피해와 창원시 재정 부담이 증가됐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고작 사업 시행자 간에 조율이 좀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해 오션 리조트가 일을 안 했는데 그 감당은 창원시와 창원 시민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기해야 되고 항소를 추진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자는 일을 제대로 안 했고 그 책임은 창원시와 창원 시민이 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항고를 한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 말씀. 진해 오션 리조트 즉 사업자, 창원시 즉 시행자 간의 사업 상태는 오늘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사업은 골프장과 진입도로 외 타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소 중에 있고 확정 판결 시까지 사업 협약이 유지되므로 민간 사업자에게 별도의 조치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입니다. 2009년에 사업했던 사업을 2024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걸 묵과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도 민간 사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 구조가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 협약이 해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취소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이 너무 막중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했던 그 민간 사업자가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간 창원시가 했던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어민 생계대책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2021년도에 생계대책을 해소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반적인 공사감독이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업무는
전반적으로 해박상 그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황소를 한 이유도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안 해서 단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 그 현재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 때는 그런 그 서로 간의 그 잘잘못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성사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발주처가 너 이 시간까지 일을 해라. 그 일을 못하면 사업 협약을 취소하거나 사업 취소합니다. 그리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모든 뭐 민자 사업이든 재정 사업이든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특정적으로 이게 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의 가장 기본 조건, 계획 가장 기본 조건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제38조 중도 해지 사망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는 협약 중지를 민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잊고 이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그 협약 해지 동기를 할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는 상황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변호인단에게 협약 해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상태는 확정 판결이 날 때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그거 있습니다. 서류로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그게 하겠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사업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시행자의 지위를 잃었는데 협약 해지를 통보를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구도상으로 받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그건 한번 않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받아주십시오. 이게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협약 해지 통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행자 자격 상실 언제 됐습니까? 12월 8일자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9일입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소 중인데 협약 해지를 해버리면 항소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협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국장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면 확실한 변호사 자문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하면 큰 실수가 됩니다. 예, 행정의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예, 예, 협약 해지 및 종료라는 저 협약서 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치유나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창원시는 12월 6일 1심 판결로 집행정지가 되었는데 계속 하신다고 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 만일에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하면 우리 확정해지금 이 자잘못을 따지는데 우리가 오히려 민간업자의 편을 들어주고 우리의 잘못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도 민간 사업자가 그 시행에 차질을 빚는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협약 해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 확정 투자비가 그 건설로 보느냐 운영으로 보느냐 민간 사업자의 기책이냐 우리 시의 기책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그 사업 기책 사업 사업 확정 투자비가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이 운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면서 하면 저희들 확정 투자비가 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사업자 기책이라면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우리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간 사업자보다 오히려 이렇게 항소하는 게 그 우리 지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나중에 확정 투자비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 생각은 창원시가 맡았던 임무, 토지 부상 문제와 행정적 절차 다 했다. 근데 너네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네가 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 배를 타고 해결해 보자. 이것은 확정 투자비에 대한 우선 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은 더 생각하십니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 우리 시가 책임 소재의 기책 사유를 지금 묻지 않는다면 민간업자와 한 배를 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난주 확정 해지 투자금에서 큰 손해와 손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본 사업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사업 시행자로 지내오션 리조트가 사업자로 하여 사업 시행자와 사업자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토지 제공하셨죠. 인허가 추진하셨죠. 생계대책 민원 업무하셨습니다. 진해 오션 리조트는 자금 조달 그리고 준공, 운영,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 체납은 아직 이 운영이 준공된 상태에서 기본 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된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지위를 잃었는데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지? 이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중에는 사업 시행자 유지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게 저희들이 패소가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해박 해지, 사업 종료를 저희들이 선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협약 해지는 학정 투자비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학정 투자비를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약 1,500억에서 2,400억 정도 민간 사업자가 투자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민간 사업자 기책이냐, 우리 시 기책이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현재 건설 중이냐, 운영 중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500억에서 약 800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책 사업의 일정 부분 진해 오션 리조트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공간을 500억에서 8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 기책이 있으면은 약 500 정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기책 사유고 건설로 가면은 좀 포텐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정 투자 대비 그렇다고 하면 네. 자, 창원시가 500억 물려준다. 그다음에 진해 오션 리조트 마지막 물려준다. 그러면 진해 오션 리조트가 그게 물려줄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출금 당하거나 학정 투자비를 내거나 현재 민간 사업자가 그 재정 상태는 파악은 뭐 어렵지만은 현재 주변에 듣는 걸로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대주단에서 그 민간 사업자가 그 산할 능력이 안 되면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 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돈 낼 자금이 있습니까? 그런 경남개발- 구조의 사업 구조입니까? 경남개발공사도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담보,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 대주주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출단이 언제 돈을 받으러 또 올 것 같습니까? 현재 지금 대출하는 상태가 내년 2월 내년 28일 언제입니까? 2025년 2025년 2월 28일자까지로 대출을 내년이라고 하지만 그게 내년이 몇 개월 뒤에 내년입니까? 지금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2개월 반 안에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액을 다 감당을 못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최고에 그게 된다고 치면은 그 2월 28일 날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가는데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이제 대출 잔액이 현재 그 대출한 금액은 1,42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갚아서 한 1,080억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갚아야 될 1,080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갚아야 될 돈입니다. 대주단이 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단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저도 그 대주단이 요걸 하면은 경남개발공사가 갚을령이 안 되면은 아마 저희들은 요걸 하면 저희들이 갚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갖고 나서 나중에 경남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요구한다고 돈이 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니면은 뭐 소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180억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대주의 직접 학정 투자기 지급한 승낙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주에게 직접 학정 투자비를 지급한다라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승낙서를 제시했습니다. 저거 누가 한 겁니까? 저 학정 투자비는 2014년도에 학정 투자비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그 투자자를 바꾸면서 대주단을 바꾸면서 학정 투자비 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 승낙서는 누가 썼습니까?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예, 여한 상태에서도 돈은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예,
일단은 돈은 주놓고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자잘못 제가 따진다. 알기는 대주단에서 뭐 통상적으로 50대 50 정도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다 요구할지는 아직까지 뭐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튼저튼 요구한다 이 말씀이죠. 2월 28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예. 네. 시장님 방금 전에 학생 투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학생 투자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주단이 요청을 하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 프로젝트를 보면 처음 설계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낍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고요. 그 일부 또 보완하는 과정이 2014년도에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손해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학정투자금 조항이 2014년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5년이 지난 2024년도 창원시에 이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하나하나를 좀 잘 좀 뜯어 보면 또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답을 찾아주십시오. 네네. 자, 2025년 2월 28일까지 대주단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보정을 더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잘해보자면 보정 연장해 주실 겁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보정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 창원시의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출 연장과 그에 따른 지급 보정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판단은 진해 오션 리조트의 부도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대출을 연장해 줄 의사가 있다. 창원시가 보정 연장은 해줄 의사가 있다. 네, 그 뒤에 풀어가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당장은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답이 지금 내려야 될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심에서 졌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1심에는 졌습니다만은 1심의 주 이제 그 쟁점을 저희들이 다투었던 게 개발공사와의 조합 관계를 다투었는데 안에 내용을 잘 보면 우리를 총 관계되는 게 한 5자 정도가 됩니다. 경자청도 있고 아까 경남도도 있고 또 우리 창원시 그리고 또 개발공사도 있고 업자가 있는데 저는 이 안에 내용을 잘 보면 지금까지는 다투지 않았던 각 주체마다의 책임은 좀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2심에서 좀 잘 다투보고 다투본다면 어느 정도 또 승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진다 하더라도 각 주체들의 책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피해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불가피하게 그런 배임 또 행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투어서 창원시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 사안을 끌고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 창원시가 승소한다고 해도 창원시가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토지 면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막 26%든 한 3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아까 근본적으로 조금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 사업 구조 자체가 프로젝트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첫 단추 두 번째 수정했던 거 그 이후에도 답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오자 협의체에서 또 법원 중재하에서 여러 가지 새로 재구조한다면 얼마든지 답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전체 다 윈윈할 수 있는 답은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과정에 조금 민간 사업자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런 협약에 대한 거를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는 저는 100% 같이 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자 지위가 창원시에 유지된다면 비록 그 지분은 좀 적지만 우리 창원시에만 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계속 연장되려고 하면 저희가 창원시가 보증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예, 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조치이고요. 그 뒤에 아까 지금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오자 협의체가 재개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협의체가 재가동이 된다면 제가 직접이라도
설명을 좀 해서 새로운 구조화를 통해서 답을 좀 찾으면 일시적인 그 보정에 대한 건 일시적으로 먼저 막고 그 뒤에 근본적인 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창원시 의회가 의회에 동의안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대출 분양. 지금 이 상태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에 쏟고 또 쏟은 사업에 대출 보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금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랑 또는 도랑 다 똑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잘 떠들어보면 이 안에 첫 잠수가 잘못 되어 있는 게 답도 안 나는 답을 계속 찾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자협의체에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법원 중재하에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이 날 수 있는 답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첫 단추 다 알못 기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옷을 벗고 다시 입자라고 하든지 다른 옷을 입자라고 하든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 그래서 오자협의체 그 구조가 재가동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단추 잘못 끼진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탓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장님 탓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에 최소화하기 위한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답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네. 실행하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가 26% 땅인데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기고 지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큰 창원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업인의 보상 토지로 떼어져 주고 저 26% 땅 가지고 과연 창원시가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노고와 행정력을 투여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는 좀 곰곰이 따져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거를 못 보고 조금 세 차례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큰 자잘한 싸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5차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제 나름대로 보관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다음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때 출렁거렸습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출발했던 레고랜드 사업입니다. 민간업자가 레고랜드라는 유락 시설을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보정을 썼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 강원도가 보정을 처리했습니다. 국가 신용도와 지자체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 사태와 웅동 지금 사태. 레고랜드와 유사한 사업이 창원시 안에도 아까 그 웅동 1사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헝클어져 있는 방망경영의 지금까지 창원시정의 어떤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단순하게 그 레고랜드가 웅동 1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파악하고 계신 게 이런 사태 안 벌어지도록. 예, 다른 데도 있고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런 시정에 잘못된 여러 가지 폭탄 뽑는다가 고생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웅동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현황, 문제, 그리고 창원시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 답변의 토대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감사합니다. 제가 해양신도시 건 때문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홍남표 창원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네. 지금 창원시와 4차 공모 3심에 제출된 전임 협력관들, 전임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진술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별 잘못이 없었다.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직접 받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모든 판단을 할 때에 좀 전임 협력관 또는 뭐 특보 관련된 사실 확인서 이런 한 자료로만 대법원에서 판단할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됐을 따름이고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그 4차에서 그러니까 지난 민선 7기에서 선정했던 4차 사업 시행자의 어떤 그게 취소했던 게 약간 잘못됐다는 최종 확정 판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대법원에서 판정된 거를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재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거는 그것을 알고 있냐 마냐 네, 아니다. 뭐 직접 보고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제 손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해양신도시의 감사 자료입니다.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고요. 제가 창원시가 이렇게 열심히 감사 자료를 만들었던 자료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재판에서 나왔던 진술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더 이상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그리고 창원시의회가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이렇게 창원시의 의원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감사보고서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 저 말고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를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보고서는 뭐 4차 그러니까 민선 7기에서 4차를 떨어뜨린 거에 대한 게 대부분 확정 판결에서 잘못됐다는 게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5차 새롭게 공모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필요하다면 다 열람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뭐 그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이 당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면 있는 그대로 다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러면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다 그럼 까도록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감사관 자료 시의원들에게 다 공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되면 합의되는 대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4차 공모가 뭔가 이견이 있으니 재공모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 비공개로 진행돼야 되는데 비공개가 진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그 민감하고 또 어려운 그 대부분 판결에서 이제 재공모를 하든지 우선 협상 지위를 주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공모할 때는 필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공개적으로 해야만이 이런 또 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사전에 얘기를 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서 한 점의 의의가 없도록 진행할 그런 계획이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제4자 심사단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LH나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자로 구성됐던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1차, 그 4차에 대외적으로 공개했던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공정하네라는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확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대로 진행할 그런 계획이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게 공모 조건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토지의 해양신도시의 토지의 개발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치? 도로 모양도 바뀌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도 바뀌어져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원래 4차를 5차를 공모할 때에 상위법과 맞도록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틀려져 있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미슨 8기에서 그럼 일단 그 상위법과 서로 맞추는 작업을 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모를 이제 그 4차 떨어진 어떤 주체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런 것도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 프로세스는 원래 공모됐던 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지금 또 변화된 환경, 새로 그 안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 이게 해야만이 서로 논란이 없을까.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9번 질문 뒤에 한번. 다음 질문. 다음 페이지. 예. 4차 공모 당시의 그림은 오른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의 토지의 구성은 왼쪽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4차 공모가 다시 재의결된다고 하면 토지 모양을 저렇게 원 상태로 돌린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4차, 5차에서 상위법과 틀린 이야기를 갖고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엉터리를 갖고 한 거를
바로잡는 과정에 지금 현재 상위법과 그 경남도 계획과 일치시키는 계획을 만들어낸 게 지금 새로 제시된 거고요. 그거랑은 아까 그 협상하는 그 주체랑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굉장히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거든요. 아까 시정이 방만하게 엉터려져 있는 너무너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문제없이 바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한 점에 진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점 넘겨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시장님은 제 생각은 4차 공모의 재심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판단은 토지의 모양과 관계없이 4차의 재공모와 재심사는 가능하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나면 협상 기간에 이런 부분들은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어도 자원시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첫 단추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웅동 1지구 마찬가지 뭡니까 저기 또 수소 사업 마찬가지 한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완전히 헝클어 난 사업을 이 바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참 민수팔계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똑바로 반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의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4차 공모 사업 진행 언제 하실 겁니까? 올해 하십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도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4차 공모도 진행되고 재심도 공모되고 5차도 지금 법적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송도로 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돼 있는 걸 어떻게 더 보고 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일 5차도 지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또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앞에 선우에 따라서 법에 대한 그런 그 갈등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시장님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법률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지. 4차, 5차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두 개가 예를 들어 4차, 5차가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순위에 되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률 자문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네. 답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최근 전임 해양사업과장이 언론과 인터뷰에 따르면 네, 전 해양사업과장 감사관실로부터 해유와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사실 확인서 작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진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24년 11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우선 저희가 감사 과정에 뭐 조작이나 회의나 협박은 사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이나 협박 회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A 씨는 뭐 여러분들이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91년 1월 14일 날 공직에 들어와서 22년 12월 31일까지 32년 동안 시설직 직렬해서 개성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13일부터 17년 7월 7일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공직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협박이나 회의도 없지만 일단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협박이나 뭐 회의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해유 이런 것도 없었다. 네, 맞습니다. 진실된 내용의 진술서에 담겼다. 확인서 진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단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증감이나 또는 오기 이런 걸 거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 도장 날인, 지장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진솔된 마음이 담겨 있는 서류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징구된 건 맞고요. 진술이란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어렵게 입수한 해당 감사 보고서인데 정말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걸 왜 안 줬는지 보면서 이래서 안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감사 보고서에 해양신도시 주무부서 해양사업과 전 일부 직원들이 사실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자료 화면에 보시다 보면 워드 파일로 작성된 사실 진술 확인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진술 확인서를 워드로 씁니까? 본인이? 일단 확인서의 징구 과정은 대상자가 수행한 업무의 오류를 감사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워드로 작업을 해서 대상자의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옥이나 증감 이런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서명이나 도장 또는 지장 날인을 받는데 해양신도시 감사의 경우 총 15명한테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중에 2명에 한해서만 도장 날인을 받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사실 확인서는 진솔한 내용만 담겨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저희가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확인서 처음에는 어떻게 적습니까? 자필로 적습니까? 확인서는 자필로 적는 방법이 있고 일단 감사자가 대상자의 행정 업무 오류를 판단해서 작성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자필로 받았던 저희는 대상자가 자필로 임의로 써오는 것은 확인서보다는 경위서라고 통상하고요. 그럼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위서는 진구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인서는 확실히 대상자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실과 거짓 됨이 없다.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진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진술서와 관련하여 전임 해양사업과장은 미리 작성된 사실 확인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감사관실은 그 요구를 묵살한 채 사실 확인서 말미에만 서명만 하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하여 이를 서명하게 했답니다. 그 사람한테 주어질 불이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그 언론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22년 10월 4일, 12일, 18일 3회에 걸쳐서 했고요. 4일에는 4장, 12일에는 6장, 18일에는 2장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의 내용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작성이 되려면 보고서 형태, 즉 문어체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22년 8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10월에 왔기 때문에 2달 정도에는 제가 이 창원시 방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서 내용은 거의 70-80% 이상이 창원시 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작성돼 있다면 문어체였다면 보고서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가 있지만 여기 경상도 방언으로 확인서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전에 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르는 무게가 상당히 있는 무게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저게 결론이라고 친 사실 확인서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 말미가 이리 적혀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기존 확인서들은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과 지장이 적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명을 드리면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분은 이미 그분은 표명된 자신의 언행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와서 이 모순두개 뒤집은 행위는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말씀은 속기록과 녹화 영상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0월 4일자, 12일자, 18일자 전임 해양사업과장이었던 사실 확인서가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자 확인서는 공정한 심사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합니다.
12일자는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세어졌습니다. 18일자 확인서에는 GS건설은 민간복합개발 시행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허성무 시장의 간접적인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농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불과 보름 사이에 3개의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3개 확인서가 3개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추가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3차례 조사됐던 내용을 그대로 돼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걸 서명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본인은 한 차례만 서명했다. 셋 중에 한 개는 거짓입니다. 아니면 셋 다 거짓이든지. 본인이 한 개만 서명했는데 11일자 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4일자, 10월 10일자, 10월 18일자 3차례 받고요. 10월 4일은 6쪽, 12페이지는 죄송합니다. 10월 4일은 4쪽, 10월 12일은 6쪽, 그다음에 10월 18일은 8쪽이고요. 날인 방식도 이 서명과 지장 날인을 다 병행했고 간인까지 다 한 정확히 18쪽 분량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했던 그 3개의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A 씨가 동의를 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A 씨의 일단 동의가 있는 후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그럼 동의를 한다 하면 공개하시겠습니까? 공개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당사자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A 씨가 공개라든지 아니면 열람 이런 부분을 동의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질문 간단해요. Yes or no? 일단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 이게 감사관 자료를 보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외부평가위원은 총 9명이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창원시에 불리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지와 강씨의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9분, 2분 외에 9분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셨습니까? 일단 받지 않았고요. 23년 11월 28일 해양신도시 브리핑을 보면 당초 이 감사의 목적은 장기 표류된 사업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는 거지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4차 소송용 감사 결과 보고서는 아닙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수행한 6개의 감사는 정상화 기틀이 목적인 거지 법원 소송용이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법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 보고서가 42페이지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7개의 꼭지 중에 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것은 딱 한 꼭지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전에 2분에게만 받았다고 하셨으면 사실 확인서. 다른 분은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총 4분에게 받았습니다. 4분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분 받았으면 점수를 많이 주신 분에서 받았어요? 적게 주신 분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감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송용 감사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분에게 받았던 사실 확인서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4차 평가 관련해서 평가 지표가 16개입니다. 네. 16개 중에 지금 3번째 나오는 토지 가격 한 지표 때문에 10여 명을 10여 명을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실 확인서를 받아보려고 하면 이 2분보다 점수가 낮게 준 분들도 무슨 영향으로 낮게 줬냐라고 했는데 딱 2분만 사실 확인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2분이 홍남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정책 자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데 직위를 좀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이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페이지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과를 보면요, 아까 두 분보다 점수를 더 낮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더 낮게 줬냐, 더 외압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딱 두 분만 찍어서 사실 확인서를 했는데, 이게 꼭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든 것처럼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으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는 감사는 의혹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의혹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의혹이 조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의혹을 쌓는 것은 전혀 해양신도시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양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더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었으면 싶어서 그간 진행됐던 사업을 짚었습니다. 웅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창원시의 세금 1,100억 원이 민간 사업자의 잘못을 대신 변제하는 돈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현황들을 짚었습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